안녕하세요. 공 때리는 변호사들의 여러분들의 골프의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박한일 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시간은 피니시예요. 7편에 걸쳐서 팔로우스루까지 왔고 이제 8편 마지막 아름다운 피니시를 해야 여러분들이 골프장 가셔서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개인 그런 멋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자세용이 아니라 피니시라는 거는 내 스윙의 올바른 결과물,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문제를 잘 풀고 구간이 잘 맞았어도 끝에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그 스윙은 잘못된 스윙입니다. 일단 제가 스윙을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많이 하는 것과 프로들의 피니시, 이걸 한번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변호사님들. 차이가 그냥 바로 나오죠. 네. 근데 두 번째 스윙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 않아요? 네, 많이 봅니다. 연습장 가도 많이 있고. 제가 하고 있네요. 내가도 하고 있고. 첫 번째 스윙과 두 번째 스윙의 차이점을 아시면 거의 한 70%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레슨을 정말 많이 수없이 많은 분들 해왔거든요. 피니시를 올바르게 하는 아마추어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피니시가 중요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올바른 점과 잘못된 점 아시고 간단합니다. 프로들이 스윙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팔로우스로우랑 전편과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전편에 그냥 공이 가는 길이 올바르게 가면 팔은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피니시 한번 가보세요. 저 이렇게 레슨할 때 많이 하거든요. 자,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다 이렇게 가요. 되게 비슷해요. 뒤에서 보면 자, 공의 기름까지 가고 피니시 가보세요. 그러면 좀 익숙하잖아요. 그 뭐가 이상한데 내가 매일 하는 거고 나는 매일 보는 건데 뭐가 이상한 건데. 자, 그러면 프로들이 하는 거는 자, 팔로우스루까지 가고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네. 자, 이걸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흔히 팔로만 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 팔로만 친다는 정의가 팔로우스루하고 피니시에서도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공이 가는 길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피니시를 가보세요. 그러면 몸과 머리, 공을 끝까지 보고 몸은 멈춰 있어요. 팔만 뒤로 이렇게 빼요. 그래서 이런 피니시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 아마추어들이 99.9999%입니다. 이렇게 되면 옆에서 뒤에서 보면 뭔가 비슷하거든. 비슷해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피니시는 어떤 거냐면 팔로우스루의 길을 똑바로 간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배꼽이 그립을 가리켜야 되고 팔이 벗어나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양쪽의 팔꿈치가 내 몸통 기준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프로의 피니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 몸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프로들은 어깨가 회전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은 팔로우스루를 했으면 위로 올려서 끝이에요. 내 몸을 벗어나지 않는 순간에서 여기서 끝나 있고 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좀 빠르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쪽으로 보여주려면 백스윙을 여기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그럼 팔은 내 몸 앞에 있죠. 이 상태에서 몸이 회전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가 내 몸을 벗어나지 않는 거지. 근데 아마추어의 피니시 같은 경우는 몸은 가만히 있고 이제 느낌은 확실하게 아시셨죠?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프로와 같은 스윙을 흉내를 낼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좋다. 하지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 프로처럼 팔만 가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없다면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그럼 이 팔꿈치가 내가 타겟을 방향으로 했을 때 정면까지 바라보게 되고요. 양쪽의 팔꿈치가. 그런 다음에 조금 유연성이 조금씩 생기면 단계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치면서 보여드리면 천천히 치면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옆에서 이 팔꿈치가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빠지지가 않거든요. 이 빠지는 것만 피니시만 올바르게 알아서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시면 팔이 이렇게 빠치거나 돌려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막히는 현상들을 싹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왜냐면은 왜 이걸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냐면 어찌됐든 도착지가 정확하게 돼야 올바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도착지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부산을 가야 되는데 저기 이상한 안양 이런 데 가 있어가지고 이 도착지를 거기를 부산이라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든지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거죠. 올바른 길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스윙에 대한 결과도 올바르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풀스윙까지 8회에 걸쳐서 단계 빌드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뭐 다음부터는 비거리 늘리기, 숏게임, 퍼팅 여러 가지 레슨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은 향상되실 겁니다. 이상 박한일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호 변호사님은 어떤 고민이 또 아니 근데 매일 레슨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 번? 세 번! 같아요. 처음에만 못 받고 처음에만. 네. 근데 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프로님 덕분에.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치고 나신 분들이 이제 그 문제일 것 같은데 네. 머리를 우선 뒤에 못 잡고요. 네. 못 잡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요. 뭐 알잖아. 머리에 뒤가 남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있다. 첫 폼이 문제였는데 일단 쳐보시고. 자, 이거 많이 봤으니까 우리 최승호 변호사님 일단 쳐야지. 자, 치시고 이쪽 빠질 테니까. 상체가 네. 네. 어이구. 그 밀리시네요, 볼이. 그 전에는 그때 이제 달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회보다는 스윙이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지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1회, 2회, 3회, 4회. 다 우리 네. 박허준 선생님 덕분에. 아니 제가 봤을 때 잘 맞을 때만 이래. 네, 박허준 선생님 덕분에. 근데 머리가 뒤에 남지 않는다면서요. 네. 왜 남지 않으세요? 옛날부터 이렇게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치던 버릇이 네. 있어가지고 네. 오른쪽 어깨가 많이 그다음에 상체가 돌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최성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조금 너무 초보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볼을 쳤던 분들의 문제점인데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알려주셔야 문제인 것 돼요. 같으세요? 그러는데 머리가 나가는 것 때문에. 네. 머리가 나가서 중심이 밸런스가 앞쪽으로 쏠리는 거는 결과죠. 네. 원인이 아니지. 원인을 찾으셔야 그럼 돼요. 또 얘기해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수직 낙하를 하려면 네. 낙하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뒤에서 치려고 했더니 네. 공이 되게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사실 한 요 정도까지 따라와서 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이제 문제는 방금 나온 구질처럼 네. 이렇게 오면 얘가 네. 이렇게 돼서 열려서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아까 이 타겟 방향 말씀하셨지만 이 방향으로 치고 싶으니까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얘가 안 돌고 자꾸 이런 볼이 나오거든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거 여기도 겪어야 되는 괜찮아요? 문제.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치게 제가 되거든요. 얘기하는 이유의 첫 번째 네. 이유는 상상도 못할 이유. 네, 저는 계속 이렇게 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이유를. 왜냐하면 왜 제가 물어보는 거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정도 볼을 쳤던 분들은 굉장히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90대에서 80대, 70대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이걸 아시면 굉장히 쉽게 푸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병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약을 쓰면은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고 이상한 약만 계속 먹으면 부작용이 더 심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골퍼들이 맞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자꾸 푸시 슬라이스가 나니까 네. 백스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스윙에서 멈춰요? 그냥 치세요. 네. 그냥 한번 치시고 일단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밀렸죠. 네. 하나 더 칠게요. 푸시 슬라이스. 네. 이유를 제가 설명 안 하고 제가 먼저 이거는 네. 교정을 시켜드린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푸시가 났죠? 잘 보세요. 어드레스 하실 때 우측 무릎을 앞쪽으로 내미실 거예요. 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치. 자, 제가 어떤 느낌인지 백스윙만 한번 잡아줄게요. 자, 그냥 백스윙 드세요. 치지 마시고 이 느낌이에요. 들어서 뒤딱 날 수 있어요 처음에.
됐죠? 자, 다시. 약간 구질이 확 바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극단적인 스윙으로 가고 극단적으로 고쳤어요. 다시 한번 칠게요. 최 변호사님 잘 받고 계신 거죠? 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서는 보이세요? 제 백스윙에 문제가 아니요. 있다는 자, 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거 우측 무릎, 그러니까 체중을 앞에다 실으라는 그렇지. 얘기죠. 예. 그리고 백스윙 탑까지 유지, 있는 힘껏 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밀리던 게 들어가면서 살짝 드로우성으로 감기면서 들어. 이거를 먼저 스윙을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왜 이거를 교정시켜 드린 다음에 말씀드렸냐면 잘 보세요. 모든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 내가 치면은 골프를 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게 열려서 그런가? 여기서 열려. 맞아요. 열린 건 맞아. 근데 열린 게 원인은 아니라니까. 결과지. 근데 그 결과를해서 답을 찾으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원인은 뭐냐면 하나 고쳐드렸죠. 잘 보세요. 백스윙을 가면서 최성민 변호사님은 얘가 빠져요. 네. 완전히 다 무릎이. 무릎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보면 체중이 리버스 이렇게 피벗. 넘어가죠. 그러면 다운 스윙을 가면 머리가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리버스 피벗이 그렇지. 나서 그렇다는 거죠. 네, 머리가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머리가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치기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치면서 더 슬라이스가 나는 푸시가 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눌렀잖아요. 예. 그러면은 눌러서 백스윙 탑까지 유지하면 아까 지금 좀 전에 봤던 거랑 이거랑 그건 틀리죠. 네. 여기서 그냥 뒤에서 놓고 칠 수가 있는 건데. 프로님 그럼 의문이 생겼어요. 네. 이거를 구불이라고 한 거였잖아요. 네. 백스윙 탑으로 갔을 때 체중이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오른발 뒤꿈치 뒤꿈치죠. 쪽으로 가야죠. 아, 그러니까 굽히.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볼을 쳤던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걸 유지하라 그러면 아예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안 움직이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최초에 어드레스를 할 때 무릎 피세요, 구부리세요? 최초 어드레스 때는 구불인데 살짝 피려고 해요. 왜요? 그게 폼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서. 근데 살짝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 최초에 했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약간 네. 최초에 구부렸던 이 무릎의 높이가 네. 유지가 된 다음에 치고 나서 마지막에 펴지는 건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회전하고 골반 회전하라 그랬다고? 맞아요. 이게 진짜 많죠. 그래, 이거 진짜 많아요. 다리 근데 아까도 펴지는 얘기했지만 사람. 상체나 그 모양이나 헤드 페이스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뿌리가 흔들렸어. 정답은. 이거를 이렇게만 유지하면 돼요. 최초에 있던 무릎의 높이만 유지를 하고 그냥 여기서 휘두르고 이렇게 가면은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무릎은 높이를 유지를 하고 스키 타세요? 스키를 못 타요. 보드는 타요. 보드 똑같죠. 그래서 보드를 못 타나 봐요. 그렇죠. 네. 보세요. 왜 보세요? 넘어지죠. 네. 이렇게 할 때. 맞아요. 보세요. 보드를 타거나 이게 앞뒤로 하잖아요. 네. 그럼 무릎을 구부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 턴을 한단 말이에요. 스키도 똑같아요. 이걸 못 타나. 무릎을 구부러진 상태에서 여기서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골프처럼 스키나 보드를 탄다 그랬을 때 맞아요. 맞습니다. 스키도 똑같은 거지. 무릎을 구부러진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놓고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무릎은 펴지지 않고 중심이 움직인 건 아니잖아. 근데 대부분 골프를 이렇게 친다고 하면 타운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박자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엎어치죠.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잡아드렸던 거는 이 정도로 좀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릎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높이는 유지되고 있잖아 지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안 돼요. 얘가 펴져서 제가 펴보세요. 아니 얘만 쭉 펴보세요 뒤로. 그러면 이렇게. 체중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들 오늘의 명언.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교정을 하고 싶잖아요. 이 정도면 되게 오버해서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오늘 또 약간 좀 같은 맥락이야. 팔도 폈다. 그런데 나는 구부린 것 같다는데 거의 안 해. 이런 느낌이 나야 돼. 그랬을 때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세요. 내가 이 느낌이 났을 때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에서 이런 느낌이 나야 딱 쳤을 때 빠지는 게 아니라 딱 이 정도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정도 느낌 나세요. 박호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긴장감을 살짝 주기 위해서 게임 속의 게임이 잠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특별 내돈내산 너무 옥대림 예뻐요. 변호사의 너무 이쁘죠? 너무 예쁩니다. 이거 뭐 승리팀한테도 드리겠지만 차후 몇 타 차로 승리를 할 것인지 가장 근접한 분에게 볼 요기 해알 요 한 박스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회 때 같이 촬영했었던 박시영 변호사님, 뭐 또 이제 사실 같은 편이 되고 싶어요. 회생 전문, 리커버리. 저도 좀 회생 받고 싶거든요. 아까는 반신반의 하시던데. 얼마나 꾹 참고 치셨을까. 굿샷. 야, 잘 치셨어요. 괜찮습니다. 파5입니다. 파5. 박민성님 Ready. 하세요. Ready. 야, 잘 치네요. 박시영 변호사님. 안 돼. 안 돼. 안 돼, 투.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하셔. 또 처음 나왔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긴장이 많이 경험을 하기가 좀 힘들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런 방송을 처음 했을 때는 카메라 있는 데서 공치기 진짜 시합 나가는 것보다 더 긴장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박제될 수 있다는 그런 이 심리적 압박감. 러프에 올려야 돼요. Ready. 이야하. 근데 안 돼, 안 돼. 넘어갔어요. 올라갔어요. 최승호님 스윙 하세요. 약한가? 좋아요, 좋아요. 김지진님 퍼팅 하세요. 자, 파 찬스예요. 파 찬스 대 버디 찬스. 조금 약한 것 같긴 해요. Ready. 이야, 실수 없습니다. 실수 없습니다. 나이스 보기. 버디 되나요? 버디 되나요? 버디! 우와. 컨시타. 이번 홀은 파3홀입니다. 정말 9홀 끝나고 만약에 언더파 스코어를 끝낸다면 저희가 시즌2 때는 아마 그렇죠. 필드를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그냥 상상만 한번 해봤습니다. Ready. 살짝 뚜껑에 맞았어요. 오, 괜찮아요. 올라갔다. 괜찮아요. 고. 최승호님 스윙 하세요. 약해. 굿샷. 스톱. 세네. 나이스 어프로치. Ready. Ready. 가! 우와! 나이스. Ready. 나이스 파. 이번 홀은 파4홀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리막이긴 한데 세컨샷이 티샷보다는 세컨샷이 조금 어렵죠. 비거리가 좀 많이 난다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ady. 자, 똑바로 간다. 그림이네요. 살짝의 뒷땅은 났지만 벙커 넘어가나요? Bunker. 넣기 쉽지 않은 곳이 있는데 들어갔어요.
정말 작은 벙커인데요. 아니 저게 너무 직선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샷은 엄청 똑바로 갔다는 샷이거든요. 벙커 만드시는 분이 여기 누가 빠지겠어? 이러면서. 저기 넣기도 힘들 것 같아. 박민성님 스윙하세요. 나이스 아웃. 뭐야? 나이스 아웃. 진짜 잘 친 건데 턱에 맞았습니다. Ready. 네, 자. 굿샷. 좋아요. 야, 나이스 온. 야 최강 조합이 조합됐어요 오늘. 더블 파. 최승호님 퍼팅하세요. 저희 핸디 쓰겠습니다. 이번 홀에서 핸디 쓰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한참 좀 있다가 쓰지 지금. 아니에요. 자 핸디캡. 와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이네요. 네. 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네, 분위기- 핸디캡 쓰고 가겠습니다. 짜잔. 거의 안 나가겠는데. 네 그거는 네 좀 나가기 힘들죠. 연습, 빈스윙 연습. 인정하겠습니다. 네, 빈스윙 인정하겠습니다. 빈스윙. 제가 봤을 때 지금 승패는 떠나고 방송 분량을 챙기겠다는. 부러졌어요. 자, 비거리 23m. 부러진 거야. 떨어졌어요. Ready. 이거 좋아요, 좋아. 제가 봤을 때 김지희 변호사님 이제는 승패를 떠나서 좀 그냥 마음 놓고 즐기시면 더 안정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Ready. 굿샷. 최승호님 스윙하세요. 첫 미스 나왔습니다. 자, Fairway. Ready. 와우. 이야. 뭐야 이거 느려졌어. 백스피까지. Nice approach. 박민성님 스윙하세요. 오, 좋아요. 조금만 더. Ready. 들어가나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Concede bogey. 자, 들어가나요? 아유, 좀 아까웠습니다. Concede 트리플 보기. 이번 홀은 파4홀입니다. 자, 이 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 살짝 오르막에 홀이 좀 좁습니다. Ready. 이야, 거침없어요. 거침없어요. 선수. 오늘 거리가 짱짱한데요? 김지진님 Ready. 스윙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말씀하셨어. 영혼이 없네. 영혼이 털려가지고. 아이고, 멀리 거 있습니다. 어떻게? 멀리 거 한번 쓰시나요? 멀리건 한 번만. 그렇죠. 멀리 거. 굿샷. 굿샷입니다. 프로님이 레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슨
지금보다는 지금은 멘탈을 잡아야죠. 필드나 진짜 지금 상황 같은 건 멘탈이 90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호영팀 같은 경우는 언더파를 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오히려 전화 이복으로 지성팀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막 치는 거예요. 막 성의 없게. 정말 막 이렇게 쳐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뭐 레슨이나 아니면 어떠한 내가 여태까지 쳤던 거에 비해서 깨달음이나 얻는 게 진짜 많습니다. 박시현님 스윙하세요. Ready. 이게 훨씬 좋잖아요. 좋다. 그렇죠. Ready. 네, 신중. 좀 길었어요. Par chance. Ready. Concede 더블 보기. Ready. 야, 이걸 팔을 하나요? 야, Concede 보기. 이번 홀은 파3홀입니다. 파3죠, 파3. 어렵고 긴 파3입니다. 아이고. 박민성님 스윙하세요. 이야, 잘 쳤습니다. 오, 진짜 잘 맞았어. 잘 쳤어요. 조금 짧네요. Rough. 이 홀이 실제로 가도 진짜 어려워요. 네, 엄청 길고 그린에 올리기만 해도 성공하는 그런 홀입니다. Ready.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이야. Ready. 괜찮아요. 좋다. 똑같이 갔습니다. 조금 컸습니다. 네. Concede 보기. 이번 홀은 오른쪽으로 꺾인 파5 홀입니다. Ready. 이야. 분노샷. 그림이네요. Ready. 괜찮아요. 네. 살짝 뽕샷이 났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파5예요. 네, 3홀하는데. 오우. 열렸어. Ready. 야, 잘 쳤어요. 나이스. 야, 이렇게 잘 치면 이렇게 잘 치시면 버디 찬스가. Fairway. 김지진님 스윙하세요. 해저드를 조심하세요. 해저. 더블 파. Ready. Birdie chance.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몇 미터를 넣은 거야? 이번 홀은 왼쪽으로 꺾인 파4홀입니다. Ready. 이야. 잘 치십니다. 자비가 없네요. 자비가 없어요. 하지만 벙커. Bunker. 파란 돌이 모래의 요정. 나이스. 김지진님 스윙하세요. 이야, 그렇지, 좋아요. 좋습니다. Ready. 와, 굿샷. 뻥투벙이야. Bunker. 이리 와서 들어봐요 우리의 요정. Ready. 좋아. 좋습니다. 굿샷. 어머.
박시현님 스윙하세요. 이야. 나이스 봐. 오. 나이스 아웃. 레디. 아, 좀 기네. 아하, 아쉽습니다. 컨시 더블 보기. 최승호님 퍼팅하세요. 나이스 파. 이번 홀은 파4홀입니다. 원온 갑니까, 원온? 벙커에 넣어도 되니까 예. 벙커 쪽으로 치세요. 레디. 이야, 자신 있다. 아, 벙커 쪽으로. 네, 벙커로 쳐라. 레디. 그렇지. 아이씨. 아이, 슬라이스 조금 났는데. 열리긴 했지만 벽치기 가능한가요? 아유, 해저대요. 레디. 그렇죠. 지금 같은 샷 좋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샷 좋아요. 아, 너무 오버됐네. 아, 좋다. 오, 붙은 것 같은데? 이야, 괜찮습니다. 레디. 굿.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박민성님 Ready. 스윙하세요. 아, 어이, 좋았어요. 오케이. 레디. 좋다. 됐어. 자, 오케이. 파. 나이스 파. 이번 홀은 파4홀입니다. 굿. 자. 야, 이거 잘 쳤습니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이야하. 이번 홀은 파3홀입니다. 레디. 오, 잘 굿샷. 쳤어요. 아, 살짝 훅이 났긴 했지만, 야, 그래도 거리는 거의 맞춰서. 돌릴 수 있어요, 살짝 돌릴 수 A 있어요. 프로입니다. 네. 오히려 좋아. 레디. 아, 좀 밀렸네. 벙커. 박민성님 Ready. 스윙하세요. 오, 잘 쳤어요. 나이스. 오, 기가 오. 막힌 벙커샷. 와우. 레디. 자, 오, 자, 오, 자, 오, 오, 자, 오, 오, 자. 오. 이야, 아깝습니다. 레디. 들어가라. 오, 오케이 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 보기. 이번 홀은 파5홀입니다. 박시현님 스윙하세요. 오, 굿샷. 오, 파5거든요, 이 홀이. 와, 대박. 레디. 레디. 와우. 아, 너무 왼쪽인데요? 아, 괜찮아요. 아우, 임팩트 소리가 아주 찰지네요. 벙커. 이야, 잘 쳤습니다. 와, 굿샷. 이야. 와우. 이야, 버디 찬스. 레디. 아이고, 아. 해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타수 맞히기 들어갔습니다. 레디. 잘 쳤어요. 오, 좋다. 잘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오. 오케이. 레디. 오, 약하나요? 살짝 약했어요. 아쉬워요. 자, 오늘 18홀 다 라운드를 돌아서 마쳤는데요. 어마무시한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호영팀. 박 변호사님이 너무 잘 네. 치셔가지고 너무 사실 스코어가 저도 놀랐어요. 와, 정말로 언더퍼까지 내려갔을 때, 네. 와, 저는 진짜 1내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언더퍼는 다음 기회에 네, 진행하고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34 오버파로 두 분이
근데 너무 못 치셨어요. 너무 긴장하셨어 처음에. 아, 그런가 봐요. 네, 김지희 변호사님께서도 너무 이게 왜 그러냐면 첫 홀에 첫 방송에 카메라 이렇게 많으셨는데 네. 첫 티샷이 안 맞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쭉 갔어요. 원래 이제 멘탈이 조금 무너져가지고. 네, 멘탈이 무너진 줄도 몰랐어요. 얼굴은 너무 병원하셨거든요. 네, 얼굴은 너무 병원하셔가지고 18홀 내내. 18을 내 같은 표정. 그러니까 그 저희 어렸을 때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을 보면 그 감독님, 예. 감독님의 온화한 표정 그쵸. 닮으셨어요. 너무 이렇게 온화하셔가지고 안 감독님. 네네. 안 감독님.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욕심이 없다. 아, 정말 욕심이 없구나. 야. 18홀 내내. 네, 네, 18을 내내. 했는데 탄식이 한 번씩. 안 돼! 정말 안 됐을 때. 안 돼! 이 정도. 저 같으면 안 돼! 이러는데 대부분 안 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잘 안 들리게. 네, 안 들리게 해가지고 저 멘탈이 살짝 안 좋으시구나. 약간 이렇게 그래도 우승팀 상품. 자, 정말 제작진들이요. 진짜. 너무 이쁜 공을 했어요. 아, 이거 준비가. 네. 저도 저도 아까 봤는데. 네, 저도 너무 갖고 싶은 공인데 기념으로 자 일단은 약속. 감사합니다. 일단 최성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태영 변호사님. 그리고 다음 대회 출전은 자동으로. 아유. 이거 네. 뭐 계속 출연해가지고 이거 참.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최성호 변호사님과 박시영 변호사님이 너무 일취월장하셔가지고 만약에 두 분 같은 경우는 핸디캡을 무조건 하나 정도는 더 안고 가는 거고 제작진들에게 제가 네네. 긴급 요청을 드리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떨어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너무 아쉽지만 박미선 변호사님과 또 언제 또 연락이 가실지 몰라요. 그럼요. 칼을 열심히 갈고 있으면 박지영 변호사님처럼 다시 연락 와서 오늘 너무 씁쓸하네요. 제가 표정이 애써 웃고 있지만 근데 후반에는 그래도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 홀의 첫 방송의 첫 티샷이 망해가지고 그게 쭉 갔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야 4연승이에요. 내 우측의 남자. 저 이제 좀 지겨워 죽겠어요. 자 이혼하고 싶어 저도. 네 항상 옆에 있습니다. 저희 사실혼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혼입니다. 재산분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산분할. 네. 근데 어떻게 좀 이렇게 또 계속 4연승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정말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기는 것도 좀 지겹긴 하네요. 근데 오늘 확실히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박시영 변호사님이 네네네. 정말 잘 치시고 제가 사실은 박시영 변호사님이랑 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고 그때 또 레슨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박하림 프로님 레슨을 또 어느 정도 제 걸로 만들어 왔는데 또 레슨을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날개를 달았고 또 더 발전하시겠네요. 이제는 드라이버가 유일한 약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드라이버가 너무 잘 치시던데 비거리도 들으시고 빨리 구질도 좋아하시고. 연습장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번외 게임이 있었죠. 긴장감을 그렇죠. 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35타를 마치신 박미선 변호사님께서는 제작진께서 따로 또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자, 이상으로 호영팀이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조금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골프를 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 때리는 변호사 시간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 때리다 생긴 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골퍼들이 정말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골프용품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네. 중고거래 너무 많죠. 진짜 요새 골프채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면 코로나 시국도 겹치고 좀 일하는 건 줄고 수입도 안 되고 근데 또 골프가 또 열풍이 광풍이 일어나서 정말로 골프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등 주요 부품 생산국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골프채 수요가 중고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시진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 중고 판매 사이트 번개장터에 따르면 작년 이제 상반기 골프 카테고리 거래 건수가 약 11만 9천 건에 달했고요. 거래액은 223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2% 그리고 185% 증가한 수치고요. 이는 이제 동종 부문 바이크와 캠핑을 제치고 중고 거래 레저 부문 1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중고 거래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이제 앞서 이제 프로님이 말씀 잘 해주셨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더불어 또 MZ 세대 그리고 젊은이들의 골프 이제 유입으로 인해 이런 합리적인 가격대의 골프 장비를 이제 구비하려는 그런 경향이 더해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골프계에 밥을 먹고 있지만 제가 중고 빨리 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근데 중고에도 진짜 고가예요. 요즘은 사실 골프채도 그런데 이것을 중고 골프채 거래를 노리고 한탕하려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아, 그렇죠.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이 명언입니다. 돈이 있는 곳엔 범죄가 도사리. 예전에는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기 범죄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악랄해져서 중고 거래 시에 안전 거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우리 이제 변호사들 법률적인 용어로는 에스크로 계약이라고 네, 해서 네, 네, 돈을 그 사이트에 걸어놓고 실제로 뭔가 거래가 성사가 됐을 때, 그러니까 매수자가 오케이 했을 때 돈이 이제 송금되는 방식의 어떤 그런 안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안전 거래랑 완전 똑같은 창을 만드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대박. 대박이죠. 그래서 프로님한테 우리는 안전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라고 해놓고 사이트처럼 똑같이 보여주고 실제로는 안전거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송금을 하면 이쪽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이 네네. 사이트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 돈이 공중에 붕 뜬 거잖아요. 이거 못 잡으면 보상 못 받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네. 돈을 들고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도망가면 그 사람을 못 찾겠죠. 그럼 못 쳤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조금이라도 알고 뭐 전화번호나 아니면 주소나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 수사를 해도 실제로 뭐 지명 수배를 내릴 수도 없겠지만 경찰 수사를 하면 해외 IP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상대방 또 잡아도 사실 그 사람의 범죄 수익을 전부 다 은닉해 놨으면 형사처벌만 하고 보상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중고 범죄도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뭐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안 크게 되진 않지만 보이시피싱처럼 집단, 단체들이 치밀하게 사기단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랑 유사하게 중고품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나 이거 물건 팔 거야 라고 하면서 돈 받고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러 분의 피해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제로 전문 사기단,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중고 사기 물품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7년 동안 저지른 범죄 다시 또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중고 장터에 각종 물품을 팔 것처럼 거짓말해서 물건을, 그러니까 돈을 네네. 뜯는 방법을 한 49억 원 상당을 정도 이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 수만 5,09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그런 거죠? 범죄 단체, 범죄 집단이?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사이트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해외에서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결제를 하는데 그게 또 대포 통장이고 네네네네. 또 한국에 있는 현금 수거 체계 뭐 현금을 수거해서 이거를 가지고 가상화폐로 세탁 수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런 부분에 신고를 해서 잡으면 대부분이 현금 수거책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 뭐 30만 원, 40만 원 받고 하는 분들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항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들한테 오히려 더 악랄하게 나 음식을 배달하는 테러를 한다든지 너 이거 그럼 무슨 음식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전화로 테러한다든지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돈 뜯는 것도 돈도 내 돈도 뜯기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이런데 또 그런 음식 테러나 아니면 전화 협박까지 해가지고 전화 협박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사기죄 플러스 가중처벌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럼요. 네. 개인이 그런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얼마나 많고 피해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데 만약에 그거를 형법상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그 형법상 어떤 요건 뭐 지시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인원이 10명인데 제일 위에 있고 중간책이 있고 밑에 지시하는 이런 어떤 법에서 인정하는 범죄 단체를 조직해서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한다고 하면 범죄 단체 조직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인 경우에서도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네요. 보이스피싱이나 그거는 또 거의 맞습니다. 그냥 유사한 사기입니다, 거예요. 사실. 네, 사기. 그래서 만약에 협박까지 하면 네. 협박죄가 협박죄.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고 거래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정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던 괴담처럼 들렸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특정 물품 나눔이라는 글을 올린 뒤 정해진 시간에 찾아온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특정 물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죠.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나눔이라는 것을 되게 무료로 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여성이 연락이 와서 저 이거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로 나와라.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나와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이 무서운데요. 이상해서 무서운데요. 예, 그 여성분은 남편과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같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약속이 이제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냐 뭐 이런 식으로 됐더니 그러면 다시 이렇게 혼자 오셔라 다시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또 너무 의심되고 이상하니까 남편만 보낸 거야. 자기가 안 가고.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 거래가 이제 불발됐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성분 혼자 나갔어 봐. 그럼 거기서 끔찍합니다. 이제 범죄나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와, 진짜 목적성이 섬뜩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 거래에서 여성을 노린 범죄자가 굉장히 많다고. 김신희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중고 거래를 좀 빙자해서 네네네. 이렇게 이제 이성에 접근하려는 요즘 이런 시도들이 좀 많이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 그 중고 거래가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무심결에 내 정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내가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 특히 이제 문고리 거래라고 해갖고 이제 집 앞에서도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일단 본인이 이제 어디 사는지도 알려지게 되고 또 혼자 사는지 또 이제 내가 이제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별에 대한 정보도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에 말씀드렸듯이 막용하는 범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발생한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이제 중고거래에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던 여성이 이제 본인 이제 이사 준비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이제 가구 같은 거를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매물로 이렇게 내놨는데 그런 이제 가구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20대 남성의 연락을 받고 20대 남성 연락을 받고 이제 방문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고 해요. 이제 보통 이제 가구 같은 걸 처분하려면 한번 보고 이제 사니까. 그렇죠. 집을 방문을 해야 네, 방문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이 이제 노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간 남성이 이제 그 여성분을 이제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한 끔찍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남성분이 얼마나 이제 치밀하게 범죄를 시행을 했냐면 이 물건을 처음에 이제 물건을 내놓는다 이걸 접한 이후에 이제 피해자 집을 이제 한번 찾아가서 우선 이제 혼자 사는 여자다. 이걸 이제 먼저 확인을 사전에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에 가구 크기를 또 측정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 방문해서 장소 내부를 또 한번 살폈습니다. 남자가. 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재방문을 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리고 살해 전에 이제 피의자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그다음 피의자를 또 살해했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목을 매 숨진 것처럼 이제 위장까지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악랄한 네네네네. 그런 범죄인 정말 것 악랄하네요. 같고, 이제 이거는. 해당 남성은 이제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진짜 너무 화나는데요. 그런데 가구 때문에 집을 노출해 했지만 사실 중고거래 시에 전화번호, 계좌번호, 그리고 사는 지역, 동네 정도만 알아도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요즘 뭐 당땡마켓 이런 거 다 네. 근처잖아요. 네, 집 맞아요. 근처에. 네,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서 거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에서 돈을 떼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진짜인지 알고 중고거래를 했는데 우리 일명 짭퉁, 가짜를 뭐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시영 변호사님? 네, 당연히 진품이라고 내놨는데 가품에 해당하면 환불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도 나온 것 같아요. 명품인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짝퉁을 판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은 가품 너무 많고 네. 골프웨어나 골프용품도 그런 게 많잖아요. 골프채도 가짜 클럽 너무 많습니다. 네, 골프채도 가짜 엄청 많아요. 제 친구는 네. 장인어른이 쓰던 드라이버를 받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되게 귀하게 들고 다녔는데
장인어른 갑자기 이거를 말도 못하고 나중에 네. 그래갖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장인어른도 또 누구한테 받으신 건데 장인어른. 자기는 아까워서 이제 안 쓰고 계시다가 네. 사이가 이제 오니까 사이한테 준 거예요. 네네. 자기는 다른 거 쓰시고. 네네. 그럼 짝퉁과 그거를 어떻게 구별해요, 골프는? 골프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그거죠. 가격이 터무니없게 저렴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럼 일단은 그걸 좀 의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죠. 근데 그 성능을 어떻게 일반인이 그러니까 알 수가 이거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똑같은 가격으로 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쳐보면 알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그 드라이버가 같은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내 것만 쳐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가 있으면 같은 브랜드 되게 많잖아요. 비슷한 다른 브랜드. 브랜드. 다른 아, 분들이 다른 치는 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느낌이나 감이나 타감이 틀려요. 근데 이제 그 정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공장에서 나오고 같은 소재를 썼잖아요. 약간 뭐 샤프트나 그런 거에서 틀릴 수 있겠지만 확실히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구매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중고 거래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안전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승훈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현금, 그러니까 네. 돈부터 쏴라. 네네. 그러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가구든 아니면 뭐 여러 뭐 중요 물품들 이런 네네네네. 것들은 상당히 그런 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래를 안 하셔야죠. 아. 돈부터 보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안 하셔야 되고 혹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고가인데 네네. 골프채도 고가지 않습니까? 엄청 근데 고가죠. 갑자기 네. 너무 터무니없이 할인가다. 나 지금 외국으로 가야 돼서 뭔가 나 이제 지금 급매를 해야 된다. 약간 급매 처분, 약간 이렇게 해서 할인을 높게 하는 거는 의심을 해보셔야 이거 돼요. 100% 의심이죠. 병행 수입, 요즘 병행 수입 네. 사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병행 수입으로 엄청 저렴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병행 수입이니까 싼가 보다 그랬는데 병행 수입이 가품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경찰청의 사이버캅이라는 앱을 통해서 네네네.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연 설명드리면 실제로 가품을 줄 수도 있는데 다른 물건을 넣어서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그 뭐 이런 거요. 벽 돌려서 보내는 진짜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황당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만약에 뭐 중고 사이트에서 올라온 물품이나 이런 거를 좀 다른 분들한테 잘하시는 분한테 만약에 있으면 바로 턱하지 말고 먼저 좀 자문을 구하거나 네네네. 댓글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게 좀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게 좀 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쥐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확인하고 저는 에스크로가 무조건 제일 좋다고 생각을 에스크로. 해요. 에스크로 네네. 계약을 하시는 안전거래요. 네.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싼 게 빚이 떡이다. 근데 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고 너무 싸면 의심해야 되고 중고거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건 사고도 오늘 많이 들었고 뭐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꽁돈 생기는 것 같아요. 막 저렴하게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무심결에 또 내 아의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고 할수가 뭐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의해서 거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 때리다 생긴 일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원에서는 속 시원한 사이다 변호사지만 필드에서는 속이 턱턱 막히는 플레이로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공 때리는 변호사에 오시면 오늘 잘 친 공, 5잘공의 연속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때려봐요. 공 때리는 변호사들! 네, 김지휘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어떠십니까? 저도 뭐 멘탈이 무너져서 되게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저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지준 변호사님이랑 편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김지준 변호사님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랬는데 다음에는 혹시 기회가 있다고 하면 같이 한번 붙어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